안녕하세요. 저는 고졸 미용사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고졸로 학업을 마치게 되었던 이유도 제가 크게 아팠기 때문이었는데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발병한 병 때문에 학교도 중간에 자퇴를 했고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잘 극복해서 나았고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겨우 마치게 되었어요. 다시 대학을 진학할까 고민을 하다 부모님께서도 권유하지 않으셨고 저 또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미용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선택한 직업이 미용사였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시기를 지나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고졸이라는 게 저에게 이렇게나 큰 사건을 주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남편과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였고 학교는 달랐지만 부모님들끼리는 어느 정도 알고 계셨죠. 그러다가 성인이 돼서 우연히 만난 후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시댁 쪽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시모께서 적극적으로 저희 결혼을 추진하셨어요. 나는 우리 현석이가 이렇게 지은이랑 결혼할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 어릴 적부터 지은이 봐왔지만 역시 좋은 부모 밑에서 나고 자라서 그런지 심성이 곱고 착해서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 지은이 너희 부모님도 좋아하시지? 아니 이제는 사돈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면 우리 언제 인사하니? 이참에 날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이번 주말에 봐도 나는 좋은데 말이야. 엄마, 무슨 아들 빨리 보내려는 사람처럼 굴어 왜? 하여튼, 언제는 결혼 일찍 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갑자기 왜 지훈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당장 내일 해야 하는 것처럼 굴어. 일단 아직 지훈이네서 언제 시간 되는지는 연락도 안 왔고, 우리 집에서도 일정 알아봐야 하니까, 엄마 아빠 편하실 시간대에 알려줘. 우리야 뭐 늘 편하지. 사돈댁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니? 사업은 잘 되시지? 아유, 말해 뭐해. 내가 다 아는데 사업 운영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 이제는 연세도 있으시고 자식이라곤 지은이 하나뿐이잖니. 지은이는 그럼 거기 회사 물려받을 생각은 없는 거니?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현석이가 말하기를 사업은 안 물려받겠다고 했다며. 그럼 누가 받을 사람도 없는 거야? 네, 제가 배웠던 분야도 아니고 저는 지금 일이 좋아서요. 아직은 아빠도 건재하시고 아직은 물려주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배우기에는 조금 어렵기도 해서 아마 제가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유, 그럼 우리 현석이는 어때? 현석이가 보기보다 똘똘하고 뭐든 일찍 잘 배우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도 봐봐.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진급하고 잘하는 것 같지 않니? 네가 한번 아버지께 잘 얘기해 드려봐.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 사업받아서 잘 꾸려가는 게 부모님에게도 좋은 일 아니겠어? 아니다. 내가 다음에 상견례 할 때 한번 슬쩍 꺼내봐야 되겠다. 친정아빠는 제가 어릴 적에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잘 돼서 지역 내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아마 시모는 어느 정도 사는 집안 외동딸이라 제가 고졸이어도 허락을 해줬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반대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 다니고 있었으니 그전에는 어떤 여자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조금씩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건 바로 결혼 자금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을 준비할 당시 소소하게 당장 모은 돈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집에서는 저희 뜻을 존중해 주셨지만 시모는 너무 싫어하셨죠. 니들이 아직 어려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갖는 거지. 조금만 지나봐. 니들 후회할걸? 못해도 집은 갖춰서 신혼생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왜 니들 마음대로 그런 걸 결정하니? 니들이 얼마나 사회생활을 했다고. 그리고 지은이 너네 집에서는 외동딸 시집 가는데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 거기다가 너는 네 집에서 귀중한 딸이잖아. 엄마, 우리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결혼 준비하기로 했어. 그리고 지은이네 집에서도 알겠다고 하셨고, 양가 집안 손 안 벌리기로 한 걸 엄마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그런 태도로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네. 우리가 사회생활한 지 얼마 안 된 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 비용도 손 벌릴 정도는 아니야. 아직 우리 전세 계약도 남아있고. 뭐?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겠다고? 그럼 지은이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오겠다는 거니? 아이고, 이거 네 엄마 아빠가 확실히 동의한 거 맞아? 아무리 그래도 딸 결혼하는데 못해도 집은 해줘야지. 아픈 애 데리고 오는 거 생각을 해야지. 아휴, 현석이 너는 왜 이렇게 순진해 빠졌어? 그냥 당당하게 도와달라 요구하면 될 것을.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집 얻으려고 결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픈 애라니. 엄마 지금 말 실수한 거야. 우린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지은이한테도 사과해. 시모의 말에 남편은 펄쩍 뛰면서 화를 냈고 결국 시모는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전 찜찜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시모가 그럴 줄 몰랐다면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워했죠. 저 역시 그동안 봐왔던 시모가 아닌 것 같았어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모는 당황스러운 말들을 당연하게 꺼내 놓으셨죠. 애들이 알아서 결혼 준비한다고 하니까 뭐 저야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사돈댁에서는 귀한 외동딸 시집 보내는데 뭐라도 하나 지어주고 싶은 게 부모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애들이야 아직 어리고 철없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할 수 있다곤 하지만 어른이 보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어려움 없이 편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아유, 그렇긴 하죠. 저희도 딸아이가 좀 더 편한 환경에서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둘이서 어떻게든 결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저희가 간섭하는 건 애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막는 것 같아서요. 나중에 애들이 정말 힘들다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는 저희가 기꺼이 도와줄 순 있죠. 아니 사돈, 그래도 애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단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도 좀 걱정이 앞서네요. 우리 애야 어디 하나 아픈 곳 없지만 솔직히 지은이는 생사를 오가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서 몸이 약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사는 전셋집에서 신혼살림 차린다고 하는데 아휴, 그 좁은 집에서 어떻게 둘이서 생활을 하나 싶고. 사돈께서 걱정이 많으신가 보네요. 안 그래도 그 부분도 많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도 둘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저희도 처음 결혼할 때 다 겪었던 일 아닙니까? 단칸방에서 시작해 하나하나 채워가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거죠. 저희의 그래도 생사를 오가면서 누구보다 강한 아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어보시죠. 친정아빠 말에 시모의 얼굴은 차츰 굳어졌지만 시모를 제외하고 다른 식구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중간중간 시모는 저에게 따로 연락 오기도 했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칼같이 막아주기도 했었죠. 몇 가지 걸리는 점들이 있었지만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살고 있던 전셋집에서 그대로 몸만 들어와 살게 되었죠. 남편과 둘이 있을 때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지만 시댁 식구들만 끼게 되면 다투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언젠가부터인가 시모는 시부랑 다투면 저희 집으로 오시곤 했죠. 방은 2개였지만 하나는 옷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잘 수 없었는데 시모는 항상 오면 안방을 차지하고선 며칠을 내내 지내다 가셨어요. 매번 뜬금없이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오시곤 했어요. 왔니? 나도 아까 방금 들어왔어. 아유, 집안 꼴이 이게 뭐니? 정리 좀 하고 살아라. 냉장고 보니까 저녁 먹을 게 없던데, 저녁은 뭐 해 먹을 거야? 나가서 고기나 좀 사오렴. 현석이 오기 전에 밥 먹을 준비 해놓자. 니들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밥은 꼬박꼬박 해놓아야지. 냉장고도 텅텅, 밥솥에 밥도 없고, 참.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전화라도 해 주시지. 저희 요즘 바빠서 밖에서 저녁까지 다 먹고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집에 먹을 게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저녁 이미 먹었고 남편도 이미 다 먹고 올 텐데 미리 전화라도 해주셨으면 저녁이라도 안 먹고 왔을 텐데요. 다음에는 미리 전화해 주세요. 저희가 일정 때문에 늦게 끝날 때도 있어서요. 내가 아들 집에 오는데 전화까지 하면서 보고해야 하니? 그리고 너는 주부잖아. 일단 결혼하면 여자는 주부가 직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살림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아들 결혼을 시켜도 이 집 와서 집안 살림까지 걱정해줘야 하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정말. 아무튼 나 오늘부터 여기 당분간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 내일부터 휴일이라 지인들이랑 약속 있어서 캠핑 가거든요. 남편은 집에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남편 오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 오셨으니 그냥 저만 다녀올게요. 어딜 간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왔는데 무슨 캠핑이니? 당장 그거 취소하고 내일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안 그래도 너 쉬는 날에 시간 좀 내라고 하려 했는데 잘 됐네. 아유, 네 시아버지는 어떻게 시아버지가 된 게 며느리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너 생각하는 거 알면 얼마나 고마워해야 하는지 모를 거야. 아무튼 내일 어디 가지 말고 있어. 알았니? 시모는 무조건 본인 뜻대로 제가 움직이길 바라셨어요. 말도 없이 오시고서는 집안 곳곳을 뒤집어 놓는 바람에 시모가 오고 간 뒤에는 남편과 저 모두 정신없이 집을 치워야만 했죠. 매번 남편이 제발 좀 오지 말라고 말을 해봤지만 시모는 결혼하더니만 불효자가 다 됐다면서 오히려 절 탓하시기도 했어요. 시모가 그러니 시동생도 생각 없이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틈만 나면 신혼집에 와서 자고 가고 시모처럼 말도 없이 올 때도 많았어요. 비밀번호를 바꿔봐도 어떻게든 알아내고 맘 약한 남편도 또 그걸 알려주니 결국에는 부부싸움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출장을 가 집에도 없는 사이에 새벽에 뜬금없이 술에 잔뜩 취해 오기도 했어요. 하루는 너무 화가 나 시동생에게 뭐라고 하기도 했죠. 도련님, 오시기 전에 제발 좀 연락을 주세요.
저도 여기 혼자 있을 때는 밖에서 누가 갑자기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이번에는 남편도 출장 가서 없는데 누가 갑자기 들어와서 얼마나 놀랐는데요.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기 전에 전화라도 주시라고요. 전화가 힘드시면 문자라도 주면 제가 생각이라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갑자기 누가 문을 열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요? 형수님 형 몰래 다른 남자라도 만나요? 그런 거 아니면 놀랄 게 뭐가 있어요? 다 가족인데. 문도 다 닫혀 있고 누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면 당연히 비밀번호 아는 가족일 테고. 설마 형수님 진짜 몰래 다른 남자 만나서 그러는 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저랑 남편만 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당연히 누가 오면 놀랄 수밖에 없죠. 미리 전화를 좀 해주세요. 특히나 남편이 없을 때는 더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출장 갔다고 말 안 했어요? 형이 출장 가는 걸 제가 알 일이 없죠. 출장 며칠 가는데요? 그럼 여기 출장 가 있는 동안에 그냥 있어도 되죠? 어차피 형수님 아침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저 다른 사람 안 부르고 잠만 자러 올게요. 여기 주변에 제 친구들 많이 살아가지고 자주 오거든요. 안 그래도 형수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형은 절대 안 된다고 못 박아둬가지고 형수님이 허락해주세요. 네? 어차피 여기 형 집이잖아요. 엄마도 형만 살 때는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솔직히 형수님 오고 나서는 마음대로 못 오는 게 좀 그렇긴 하죠. 시동생도 역시나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집으로 찾아왔죠. 남편도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당연히 남편 집이니 말없이 와도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을 바꾸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중간에서 차단하려고 할 때마다 시모는 저에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무작정 남편이 잘못한 건 모두 제 책임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무 서운하다. 내가 얼마나 널 많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너는 이럴 수가 있니? 아들이 오늘 뭐라고 했는지 아니? 네가 불편할까봐 집에도 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 할 말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니? 여자한테 해야 할 얘기를 굳이 돌려가면서 아들한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직접 내가 말하면 되는 거를 네가 시켰니? 아니요, 어머님.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아마 남편이 저 생각해서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어머님 계속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남편 옷이며 영양제며 밥이며 이런 거 말하시니까 남편이 혼자서 할 수 있는데 자꾸 저한테 말을 하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원래 남편은 아내가 챙기는 거야. 요즘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들이 없는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남편을 먼저 챙기고 따라야지. 무조건 시어머니 말씀은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남편이나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고 말이야. 너는 너무 서운하다.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러는 거니? 어머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뒤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제가 무슨 남편을 조종해요. 그리고 남편도 스스로 생각해서 어머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러지 않고서야 아들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니? 순하고 착했던 애가 요즘은 전화만 하면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너 들어오고 나서 이러는 거야. 네가 뒤에서 조종하니까 그런 거지. 안 그런 애가 갑자기 왜 그러겠어?
네가 너무 시어머니 얘기를 뭐같이 알아가지고 그러는 거잖니. 됐고, 앞으로 우리 아들 뒤에서 조종하지 말고 너도 입 있잖아. 네 입으로 직접 말해. 시몬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간섭했어요. 제가 그렇다고 시모의 말을 모두 들었던 건 아니었죠. 당연히 불편한 건 불편하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시모는 어떻게든 자기 말을 듣도록 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저에게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셨어요. 예, 요즘에는 일하면서 대학도 다닌다더라. 너는 그런 거 생각 없냐? 머리 아는 사람들도 이왕이면 좀 배우는 사람한테 받으면 좋지 않겠니? 이제는 건강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공부 좀 해가지고 대학 좀 가봐라. 솔직히 내 주변 사람들 며느리들은 다들 좋은 대학 다니고 직업도 꽤 반반한데 나는 모임 가서 며느리 얘긴 하나도 꺼내지 못하니 원. 대학이요? 갑자기. 어머님, 저 대학 갈 생각 아직 없어요. 대학 가도 아마 미용 쪽으로 배우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일도 너무 바쁘고요. 아직까지는 대학은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남편도 대학은 한 번도 꺼내본 적 없고요. 너는 시어머니 말을 어떻게 듣는 거니? 내가 모임 가서 할 말이 없다고.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나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랑하기 바쁜데 나는 며느리 얘기를 아예 꺼내지를 못해. 아무리 요즘 세상에는 자기 기술 가지고 산다지만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니? 너야 아파서 공부를 못했다고 해도 아픈 애들 다 대학 포기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나중에 네 애 태어나면 엄마가 고졸이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어머님, 저는 제 일이 너무 좋고 행복해요. 앞으로도 지금 일 꾸준히 할 거고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이렇게 제일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 번도 대학에 안 가서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어요. 절 지금까지 키워주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창피하시니 저는 너무 서운하네요. 제 아이도 나중에 제가 잘 가르칠게요. 어머, 네 부모는 너한테 말을 꺼낼 수야 있겠니? 네가 가겠다고 해야 말하겠지. 너는 참 속도 좋다 정말. 내가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밖에 나가면 다들 잘난 여자들밖에 없는데 고졸인 네가 밖에서 기라도 피고 다니라고 하는 소리라고. 알았니? 항상 절 생각하면서 하는 소리라곤 하셨지만 늘 제 마음을 콕콕 쑤시는 말만 하셨죠. 그런 시모는 고졸인 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사업하는 저희 부모님 덕은 보려고 하셨어요. 사업을 했던 아빠는 사적인 인맥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주변에 돈 가지고 유세한 적도 없었고 늘 봉사와 기부를 많이 하시고 사셨죠. 그러다 보니 동네에서도 좋은 기업으로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다단계를 시작하게 되면서 부모님 이름을 팔고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모가 불러 시댁에 간 적이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거실에 쭉 앉아 있었어요. 그 앞에서 저희 부모님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들과 사돈이라며 대뜸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저는 불편함을 표현했죠. 어머님, 근데요. 어머님 일 하시는 건 너무 보기 좋은데 저희 부모님 얘기는 안 꺼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빠가 사업하시는데 원칙이 사적인 인맥은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주변에서도 도와달라는 말들 정말 많았고 심지어 친하신 분들도 그냥 자리만 참석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거절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머님께서 언급을 해버리시면 좀 곤란해요.
뭐? 내가 무슨 네 엄마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했니? 아니면 투자를 해달라고 했니? 아니면 내가 하는 물건 사달라고를 했어?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름 한번 말했을 뿐이고 네가 오니까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을 뿐인데 뭐가 문제야? 그럼 네가 좀 늦게 오지 그랬어. 그러면 내가 말도 안 꺼냈을 거 아니야? 어머님이 자꾸 일찍 오라고 재촉하셔서 지금 온 거잖아요. 손님분들 계셨으면 저 늦게 왔을 거예요.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친구 어머님께서 혹시 저희 아빠 여기 업체에 연관되어 있냐고 물으셨거든요. 어머님이 혹시 저희 아빠 이름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나는 사돈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소문이 그렇게 난 거지 뭐. 내가 정확하게 얘기한 건 없어. 너는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따져야 하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소문이 그렇게 난 걸 낸들 어떻게 하니? 가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붙잡아 놓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하리? 뭐 대단한 친정아빠도 가지고 시모는 가짜나서 그러는 거야? 조심스러운 부탁에서도 시모는 날이 선 반응을 보였어요. 시모에게 자꾸만 저희 친정집을 엮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시모는 주변에 온통 저희 친정집과 엮어 말을 했고 결국 저희 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친정 부모님은 무척이나 불편해하셨고 결국 남편까지 불러 상황을 정리해달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날 남편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했죠. 엄마, 일하는 건 좋아. 그런데 자꾸 아버님 이름 말하지 마. 이미 동네에서는 아버님이 그 기업 투자하는 걸로 소문났다며. 이번에 아버님이랑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엄청 곤란해 하셨대. 안 그래도 주변에 해병하고 있는데도 이거 수습이 안 되시는가 보더라고. 알아보니까 엄마가 자꾸 그런 소문을 낸다고 하던데 제발 밖에 가서 장인어른 얘기 좀 하지 마.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참나. 네 장인어른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나보고 얘기를 하라 마라 하는 건데 더럽고 치사해서 앞으로 말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라. 사돈이 어렵게 일을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에휴. 엄마, 그러니까 내가 며느리 좀 잘 잡으라고 했잖아. 엄마가 며느리 오냐 오냐 하니까 쪼르르 집에 가서 이른 거 아니야? 엄마가 시어머니로서 권위가 없으니 며느리가 저딴 식으로 나오는 걸 몰라? 시집살이가 뭔지 좀 제대로 보여줘. 엄마가 그래 그래 하고 다 넘어가서 그런 거지. 형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저쪽 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형이 그런 거 아니라고 딱 잘랐어야지. 아유, 형은 그냥 내버려 둬. 제가 결혼하더니만 지 마누라 말만 듣고서는 어떻게 동생만큼 엄마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 엄마가 나 혼자 잘 되자고 이러는 거야? 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는 거지. 엄마 마음은 하나도 모르면서 지 마누라 뒷공무니만 쫄쫄쫄 쫓아다니기나 하고 참. 엄마, 진짜 창피하게 좀 그러지 마. 동네 사람들 다 수군대고 난리야. 안 그래도 내가 계속 참고 있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참아도 자꾸 와이프랑 처갓대 엮어서 괴롭히지 말라고.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행동이지만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 모르겠어? 결국 남편은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저와 결혼하면서 아들이 달라진 거라고 통곡을 하셨죠. 어이가 없었지만 시간이 약이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좀 더 시간이 흘러 버릇없던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면서 동서를 데리고 온다고 했어요.
동서는 변호사였는데 처음 인사 오겠다고 하던 날 시모는 새벽부터 저에게 집으로 오라며 부르셨죠. 밥을 차려야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직접 손질을 하게 시켰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밥을 차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되자 시모는 갑자기 앞치마를 놓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뭐하니? 집에 안 가고? 오늘 자리는 그냥 우리랑 예비 며느리랑만 보기로 했어. 아무리 그래도 형님까지 있는 건 부담스럽지 않겠니? 오늘 피곤했을 텐데 집에 가서 푹 쉬어라. 내일 일도 가야 한다고 한 거 아니었니? 아, 그리고 현석이는 오늘 여기서 자고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가족끼리 술 한잔하고 그러다 보면 늦을 것 같구나. 네? 어머님, 저는요? 저도 동서 만나고 싶은데요. 그냥 이따가 갈게요. 동서가 혹시 저도 같이 있는 걸 부담스러워 한 건가요? 옆에서 별말 안 할 테니 그냥 얼굴만 보고 인사하고 갈게요, 그럼. 걔는 너처럼 그렇게 교양 없고 그러지 않아. 배운 게 많아서 그런지. 너는 고졸이잖니? 같이 자리를 해봤자 말이라도 통하겠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먹을 테니까 오늘은 집에 가. 어차피 결혼식 날 볼 거 아니니? 동서지간끼리 친해지는 거 별로 좋지 않아. 거기다가 너랑 동서는 수준부터가 다르잖니. 괜히 빗보일 필요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고 결혼식 날 보자. 시모는 상견례에도 오지 말라고 하셨죠. 너무 서운하고 참담했어요. 남편은 이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가 음식을 하다 아파 집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선 밥도 안 먹고 집에 왔는데 시모가 했던 말을 듣고선 바로 시댁으로 뛰어가려고 했죠. 그래도 처음 인사 오는 동서가 있으니 겨우 참았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시모는 아침 새벽부터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황당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제 네 동서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애들이 지들 알아서 결혼 준비는 하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아들이 너무 기가 죽어서 못 살 것 같더라. 너도 형수님 입장에서 시동생이 기 죽고 사는 건 원치 않지? 그래서 말인데 니들 어차피 여기 전세 계속 쭉 살 거 아니니? 이번에 결혼하면서 네 시동생한테 넘겨주는 건 어떠니? 네? 시동생한테 넘겨주다뇨? 어머님, 저희 여기 우리 집이에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동서가 집이라도 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둘이서 같이 알아서 결혼 준비한다고 했으면 집도 알아서 준비하게 하셔야죠. 갑자기 오셔서는 집을 내놓으라뇨. 그러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이게 무슨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지? 전세자금 다 우리 아들이 낸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지분이 뭐가 있어? 그리고 넌 고졸이면서 무슨 집 타령이야? 정것이 어디서 집 타령이야? 내놔라. 당장 서류들 싹 가져오고 집주인한테 연락해. 전세 계약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하니까 시간 맞춰서 계약 수정하자고 해. 전세금 그냥 그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시모의 말에 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당히 집을 요구하는 시모에게 전 제가 가지고 있던 등기부 등본을 던졌죠. 시모는 서류를 봤더니만 갑자기 사색이 되어 절 쳐다보더라고요. 바로 등기부 등본에 있는 집주인 이름이 저였기 때문이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집주인 이름이 왜 너랑 같니? 혹시 집주인이 너야?
너희 여기 전세로 살고 있었던 거 아니니? 아니, 애초에 집을 샀으면 샀다고 말을 해야지. 지금까지 별소리 없길래 여태 전세로 살고 있구나 했더니만 네 집이었어? 참, 니들 가지가지한다 정말. 집을 살 거면 좀 제대로 된 곳을 사던가. 하여튼 오히려 잘 됐네. 이 집 그대로 네 시동생 주면 되겠네.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 집이고 남편이 전세 살 때부터 제 집이었어요. 남편이 왜 굳이 어머님한테 전셋집이라고 말해야 한다 고집 부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어떻게 뻔뻔하게 저한테 이 집을 달라 말라 하시죠? 뭐? 당연히 시어머니가 말하면 들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너희 지금 나한테 큰 잘못한 거야. 어떻게 이런 큰일을 벌이면서 여태껏 나한테 말 한마디를 안 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어머님한테는 말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이 집 저희 집에서 제 명의로 돌려주신 겁니다. 원래 저희 아빠 건물이셨고 지금은 제 건물이네요. 그렇게 청껏이라고 무시하셨으니 청껏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는 자식 들여보내고 싶진 않으시겠죠? 사색이 된 시모를 밖으로 내보내고 전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너무 잘했다며 말을 했죠. 얼마 뒤 뜬금없이 시동생의 파혼 소식이 전해졌어요. 동서가 시동생에게 파혼을 선언했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뒤늦게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동서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할머니 밑에서 컸던 조선 가정이었어요. 시모는 집까지 시동생이 해가면 아무리 변호사 며느리라도 자기 맘대로 휘둘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동서가 전에 장학금을 지원했던 기업 도움으로 변호사가 됐던 거였는데 그 기업이 친정아빠가 운영하는 회사였던 거였어요. 그때 첫 인사 자리에서 시모가 자랑이랍시고 저희 집안 얘기를 해가며 본인들이 그런 대단한 집안과 사돈이라는 걸 강조했는데 그때 동서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자리에서 시모가 그 집안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벌벌긴다며 무시를 했다는 거였어요. 똑똑한 동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결혼은 아니라 생각을 했고 며칠 뒤 파혼 소식을 전해왔던 거였죠. 시모는 그제야 난리가 났고 당장 저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라며 말하셨죠. 너 들었지? 네 동서 예전에 네 아빠가 장학금 지원한 걸로 공부했다는 거 파혼한다는데 네가 가서 좀 말려봐라.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으니 원. 아이고, 아무튼 요즘 애들 이렇게 싹수가 없어가지고선 맘대로 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결혼만 하라고 좀 해봐. 제가 왜요? 전 동서 얼굴도 못 봤는데요? 어머님이 그렇게 잘났다고 하셨는데 왜 동서가 결혼 안 하겠다고 하겠어요? 청껏인 제가 말을 한다고 듣겠나요? 저보다 훨씬 수준 높은 며느리 들어온다고 좋아하시더니만 어머님이 알아서 잘 설득해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아휴, 내가 시어머니가 되니 권위를 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널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야. 알지? 그리고 너희 집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집을 해줬다고 말을 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니? 아무튼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다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잘 지내보자. 전 그럴 생각 없어요. 저희 남편도 없고요. 절 그렇게 무시하면서 잡으려고 하셨다면 큰 착각하셨네요. 청껏은 그만 물러나죠. 어머님 마음에 드신 며느리 마음껏 휘두르며 사시고
저는 어머님 마음대로 휘두르실 수 없으니 그만 보고 살겠습니다. 남편도 데리고 가시려거든 마음대로 하세요. 시모는 어떻게든 두 며느리를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셨지만 모든 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남편도 그냥 다시 시댁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은 차라리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나섰죠.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연을 끊었고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 동서가 될 뻔한 여자분이 감사 인사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결국 두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까지 연을 끊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동네방네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파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네에서도 시모가 얼마나 이상했으면 며느리가 연 끊고 한 명은 파혼을 하겠냐며 소문이 자자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간간히 남편만 시댁에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젠가는 다시 시모를 마주해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럴 생각은 안 드네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시모 언제쯤 다시 보시겠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요즘 제 미용 쪽 기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은 나오지 않았지만 좀 더 제 기술을 익히고 살려서 전국에서 실력 좋은 미용사가 되는 게 제 꿈이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손이 동서인 형님과 저와의 사이에 일어난 문제로 인해 현재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고 형님은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형님과 저도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쯤에 명절날 시댁으로 모이던 도중 갑자기 형님 차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죠.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고 타박상 정도였지만 교통사고라는 게 시간이 지난 뒤 후유증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서 다친 발목을 사용하지 않게 목발을 짚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명절을 보냈었어요. 형님이 다치면서 제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됐지만 그때만 해도 저 혼자서 한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기보다 다친 형님을 훨씬 더 걱정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주방에서 땀 흘리며 음식을 만들던 저와 다르게 교통사고로 거실에서 편하게 앉아 쉬고 있던 형님이 너무 편하고 좋았었는지 명절날 이후부터 시댁의 모임이나 명절이 있을 때면 항상 목발을 짚고 오게 되었었죠. 그렇게 되자 처음에는 형님을 걱정하던 제 마음도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걱정이 불만으로 쌓이고 말았습니다.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목발을 짚는 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었죠. 그 시간이 몇 달도 아닌 3년 동안 매번 같은 모습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가 가진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어요. 형님, 다리가 이래 어째요? 근데 교통사고로 다리가 다쳤던 게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시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목발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 댁에 오기만 하면 안 아프던 다리가 갑자기 아프게 되나 봐요. 제가 알기론 평소에는 아주 잘 걸어 다닌다던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나갈 건데요? 이제 저 좀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때 사고 난 기억 때문에 그런지 시부모님 댁에 오기만 하면 발목에 통증이 생겨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내 직업이 치과 의사라 계속 허리를 굽히게 돼서 그런지
요즘 허리 통증이 말이 아니야. 아무래도 교통사고 후유증이 허리까지 온 것 같아. 이거 보이지? 허리 고정 복대인데 지금 내 몸 상태가 이 정도라니까? 요즘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동서가 고생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 좀 해줘. 나도 시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동서 눈치 보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네. 확실히 나이를 먹을수록 몸 회복이 더딘 것 같아. 나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동서가 오늘만 고생 좀 해줘. 다음엔 내가 할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게 발목이 다쳤다는 걸로 오랜 시간 우려먹다 보니 본인도 눈치가 보였는지 허리복대를 차고 와서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그렇게 아주버님한테 부축을 받아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속이 너무 타들어 가더라고. 한두 번도 아닌 3년간 넘어갔었어요. 다리가 아프다면서 힘들어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속 좁은 것 같아 참으면서 제가 한 번 더 움직이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형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저 혼자 희생을 했었죠.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건지 형님은 아예 시댁 일을 맡아서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참고 참았던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 형님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대화 좀 하자면서 노크를 했더니 아주버님이 방문을 살짝 열었는데 그 틈 사이로 형님을 볼 수 있었죠. 급하게 허리 복대를 다시 착용하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착용이 잘 되지 않는지 문을 열어준 아주버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버님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버님한테 부축을 받으면서 한 걸음 떼는 것도 힘들어하던 형님이 방 안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려는 아주버님한테 화를 내면서 방문을 밀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힘을 줘서 그런지 뒤로 밀려난 아주버님 뒤에서 형님이 난처한 얼굴로 천천히 침대로 누우려고 하길래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이러실 작정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형님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배려해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세요. 방금 형님 몸 상태가 어떤지 전부 다 확인했으니까 그만 나오시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저를 가로막죠? 잘못하고 있는 건 형님인데 왜 저를 막냐고요? 아휴, 이 사람이 몸이 안 좋다는데 음식 좀 준비하는 거 가지고 서로 얼굴까지 붉혀야 되겠어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말이 아닌데 재수 씨가 손아래 사람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작 음식 몇 개 만드는 거 가지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냐고요? 동서, 정말 미안해. 내가 몸이 괜찮았더라면 당연히 도와줬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많이 서운하지? 나도 이런 내 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동서한테 눈치 보여서 시댁에 오는 게 너무 힘들어.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거든. 내가 조만간 큰 병원에 가서 검사 좀 받아볼 테니까 오늘만 고생 좀 해주면 안 될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다는 핑계로 3년 동안 이 사람 혼자 힘들게 하더니 오늘은 복대까지 하고 오셨어요. 왜? 그냥 전신을 깁스하지 그래요. 이만큼 배려해줬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하셔야죠. 왜 저희만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형도 형수님 몸이 정상인 걸 알면서 감싸주는 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집안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하고 싶은 거야?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가 아랫사람이라도 잡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남편도 제 옆에서 편을 들어주자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형님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복대를 착용하더니 목발을 짚고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장을 봐오시고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가 서로 안 좋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자 시모가 무슨 상황인지 저에게 물어보시길래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시모도 형님이 시댁에 올 때마다 꾀를 부리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준다면 더 큰 싸움이 생기게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셨어요. 시부는 헛기침 한번 하시더니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시모도 한쪽 편만 들어주기에는 난감하셨는지 제 말만 들어주시곤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으신 채 장바온 식재료를 서둘러 주방으로 가지고 가셨죠. 피하실 거면 왜 물어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온 이후 제대로 된 대화도 할 수 없었고 아주버님은 형님을 데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하던 대화는 마저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냈지만 굳게 닫힌 문은 더는 열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듣고 계시는데 계속 험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방문을 두드리는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냥 음식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까지 형님처럼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고 시모에게도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아 저 혼자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보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죠. 옆에서 남편이 거들어주고 있었지만 한번 상해버린 기분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묵묵히 음식을 힘들게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제서야 형님 내외가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미 꾀부린다는 걸 온 가족이 전부 다 알고 있는데 끝까지 혼신의 연기를 펼치는 형님을 보고 있으니 헛웃음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왜 저렇게까지 사나 싶을 만큼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아 술 한잔 하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형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왜? 음식이 입맛에 안 맞니? 저녁을 너무 늦게 먹어서 들어가지 않는 거야? 배 많이 고팠을 텐데 좀 더 들지 그래. 네가 좋아하는 것들도 꽤 있잖아. 아니요. 음식들은 먹음직스러운데 막상 입에 넣고 보니 제 입맛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동서가 만든 거죠? 음식에 감정이 들어갔는지 간이 너무 강한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다 잘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음식에 무슨 감정을 넣었다고 그래요. 형님이 제 눈치가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만들 좀 해라. 밥상에 앉아서까지 서로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이면 그냥은 못 넘어갈 줄 알아? 싸울 거면 차라리 나가서 해결하고 오면 되잖아.
오늘 같은 날 쓸데없는 감정 소비하지 말고 적당히들 먹었으면 다들 그만 정리해라. 내일 아침 일찍 나서야 되잖아. 아버님,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제가 동서보다 손윗 사람이고, 그럼 어느 정도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 댁에 올 때마다 동서 눈치를 봐야 되니, 저도 더 이상 오고 싶지가 않아요. 왜 눈치를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환자인 것도 서럽고, 교통사고가 났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다친 곳이 쑤시고 아파서 최대한 조심하려고 목발 짚고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동서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제가 아버님 댁에 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아세요? 한참 전에 몸 회복은 이미 끝난 상태인데도 형님은 그저 음식 만들기 싫고 자잘한 일들 하고 싶지 않아서 3년 내내 깨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오늘 같은 날은 많이 바쁘니까 일손 좀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발목이랑 허리가 아프다며 방으로 들어가선 아주 편하게 누워있고 걸어 다니시던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제 속이 어떻겠어요. 저만 며느리 아니에요. 형님도 이 집안의 며느리라고요. 그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셔야죠. 제가 처음부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왜 지금까지 참아온 줄 알아요? 형님이 다치기 전에 함께 보냈던 그동안의 기억이 좋았기 때문이라고요. 먼저 나서주고 항상 솔선해서 책임감 있게 움직이셨던 형님이 사고가 난 이후 한동안 집안일에 손을 놓게 되면서 편해지니까 계속 열애를 하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재수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몸만 다친 게 아니라고요.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집에만 오려고 하면 사고가 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라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라고요. 재수 씨가 사지 멀쩡하다고 해서 이 사람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형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더 그러는 거잖아. 아버지 어머니 두 분도 뻔히 눈에 보이시면서 모른 척 하는 것도 너무 하신 거라고요. 형수가 치과 의사니까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봐서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건 집안일인데 구분 지을 건 확실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형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음식 준비하는데 체력을 너무 많이 쏟아서 최대한 조용하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형님의 한마디에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도 제가 항상 고생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말았던 거죠. 결국 아주버님과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멱살까지 잡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참다 못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형님한테 그간 쌓였던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나 하나 편하자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봐봐요. 형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까지 만들었는지 보시라고요. 이러다 정말 가족들끼리 연락 끊고 서로 등지고 살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요. 형님의 이기적인 행동 하나 때문에 이 사람과 아주버님이 멱살까지 잡았어요. 이제 적당히 좀 하세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더는 참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나 참, 이게 왜 내 잘못이야? 서방님이랑 동서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잖아. 동서, 정말 말 잘했네.
방금 가족이라고 그랬어?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게 된 건 전부 다 동서가 자초한 일이라고. 내가 오늘 힘들게 온 걸 알면 좋게 웃으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쉬라고 하면 되는 거였잖아. 환자인 나한테 당장 나오라면서 방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된 거고, 환자인 내가 쉬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뭐라도 하나 시켜 먹으려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거잖아. 동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까지 해서 환자인 나를 억지로 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한 거냐고. 동서 때문에 나 지금 정신적인 고통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요즘 사는 게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동서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저보다 형님이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었죠. 처음부터 처신을 잘했다면 이렇게까지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았을 텐데 형님 혼자 편하려는 행동이 결국 화를 가져오게 되면서 그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말을 주고받고 말았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상태로 식사 자리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날 이후 저도 더는 형님과 좋은 관계로 만들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와중에 시부모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입을 닫고 계셨어요. 형님은 치과 의사라서 시부모님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는 시댁 집안일을 거의 다 해왔었기 때문에 한쪽 편에 서서 잘잘못을 따지는 게 난감하셨는지 다른 곳만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 한참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고 열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속이 너무 타서 찬물을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방문을 열고 주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무언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지 주고받는 목소리가 좋지 않자 저는 들키지 않게 방문 옆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러다 정말 서로한테 상처만 남게 된다고. 내가 오늘 동생이랑 멱살 잡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왜 이렇게까지 얼굴을 붉히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가족들끼리 화를 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어. 당신 처음부터 다 쇼였잖아. 허리를 다친 것도 아니고 사고 난 것도 위장해서 3년 동안 쇼하면서 그동안 편하게 생활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적당히 좀 해. 어머, 내가 왜 그만해야 되는 건데? 나는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라고. 발목이 다쳤고 허리도 아파서 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자꾸 그만하라는 건데? 아버님, 어머님 무료로 치과 치료 다 해드리는 걸로도 내가 이 집에서 편하게 발 뻗고 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라고. 나는 오히려 동서가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 지가 꼴랑 아버님 집에 와서 음식하는 거 말곤 하는 게 뭐가 있어? 나보다 한참 어린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처음에는 내 말도 잘 따르길래 괜찮아 보여서 몇 번 잘해줬었는데 괜히 그렇게 했어. 초장부터 잡아놨어야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내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한다니까. 나는 동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당신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적당히 좀 하면 안 되겠어? 둘이서 하는 것보다 셋이서 하는 게 음식 준비도 빨리 끝나잖아. 집안 행사 있는 날은 외식하기도 힘드니까 서로 도와가며 하면 좀 좋아.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눈치껏 행동하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당신 편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당신은 평생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고작 3년 쉬었어. 못해도 5년까지는 채울 생각이야. 2년 끊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 입 하나 덜면 더 좋은 거잖아. 나는 뭐 동서랑 서방님 얼굴 보고 싶은 줄 알아? 내가 쉬고 있으면 서방님이 얼마나 째려보는데. 그 시선이 너무 불쾌할 정도라고. 동서가 나한테 한 번만 더 기어오르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좋게 얘기하니까 아주 점점 버릇이 없어져. 저런 식으로 할수록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아까도 머리채 잡으려는 거 참고 있었다고. 나 다리 좀 주물러 봐봐. 연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형님과 아주버님의 충격적인 대화를 듣곤 온몸이 떨려왔어요. 일부러 쉬고 싶어서 3년간 연기를 했다는 건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지만 3년 전 사고마저 거짓이었고 저와 남편을 안 좋게 보고 있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형님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형님을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제 마음속에는 형님을 향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오고 저는 시모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형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가족들이 전부 둘러 앉았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하셨는지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죠. 저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엄마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보낸 녹음 파일 확인하셨죠? 제가 해달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리랑 허리가 다쳤다는데 치과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은데요. 그냥 내보내는 게 좋겠어요. 이제 형님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5층 홍치과 원장 내보낼 수 없으면 임대료를 대폭 올려 받으세요. 저는 웬만하면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도 이번 달 말에 다시 상가 계약을 해야 되거든. 나도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는데 어떻게 한 가족이 그럴 수가 있는 거니? 네가 좋게 말해줘서 사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속은 그게 아니더구만. 그런 사람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으면 집안 전체가 휘청거린다니까. 상가 계약은 이번 달까지 하는 걸로 하마. 동서,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어? 이건 별개 문제잖아. 동서랑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리는 가족이라서 평생 동안 고정 임대료로 계약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아침부터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다른 상가를 알아볼 시간을 주던지 아니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어제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서로 오해가 있다 보면 충분히 안 좋은 대화도 오고 갈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좋게 해결하면 안 될까? 글쎄요. 저희가 대화를 오래 나눌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도 서둘러 출근해야 돼서요. 어제 술만 안 먹었으면 바로 집에 갔을 텐데 상황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형님이랑 대화할 시간은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앞으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서 살라고요. 굳이 남을 배려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건 상처밖에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거든요.
이거 어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대화했던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전날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족들에게 들려주려고 녹음해 두었던 파일을 재생시켰고 아주버님과 형님의 대화에 온 가족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은 말을 더듬거리더니 결국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지만 이미 온 가족이 상처를 받았던 터라 아무도 형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 부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형님은 저를 붙잡으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차라리 임대료를 올려주겠다면서 나가라는 말은 하지 말아달라며 양발로 방방 뛰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기 위해 아주버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어오던 형님이 치과를 정리해달라고 하자 다리가 언제 다쳤냐는 듯 난리를 치고 있었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형님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굳게 다쳐버렸고 형님과 저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도 않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남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와 버렸죠. 형님이 이렇게까지 매달렸던 건 저희 상가 위치가 상당히 좋아서 환자들의 방문이 끊이지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위치였죠. 그리고 가족이라는 명분 하나로 입지도 좋은데 임대료 또한 다른 상가들보다 절반 가격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임대를 해 주셨어요. 원래 다른 곳에서 치과를 했었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사정이 딱해서 도와줬었는데 형님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엔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희가 베풀어준 만큼 본인도 잘해야 되는데 오로지 저만 희생하고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행동들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시댁에서 나오자 급하게 뒤따라왔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려 했어요. 형님은 저희 차 앞을 가로막아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면서 치과를 절대 뺄 수 없다며 애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죠. 코너에서 튀어나온 쓰레기차가 형님을 못 보고 출발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클렉슨을 울렸지만 후진을 할 때 나오는 경고음 소리에 묻혀서 제대로 저희 차 클렉슨 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형님을 5m 정도 끌고 갔어요. 쓰레기차를 뒤따라 오던 환경미화원 분들께서 뒤늦게 발견하고 차를 두드리며 멈춰 세웠지만 이미 형님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남편이 서둘러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응급실로 옮겨준 뒤 수술을 진행했지만 4시간 뒤 수술실에서 나온 형님의 손과 발에는 깁스를 한 채 실려 나오고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머리를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회복을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걷는 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양손이 쓰레기차 밑으로 깔리면서 뼈가 전부 으스러지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깨어난 형님은 망가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에 저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회복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에 아주버님은 결국 주저앉아 버렸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서 저희는 너무 놀랐었죠. 지금 현재 형님은 삶을 완전 포기한 사람처럼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 누구에게도 원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형님은 저희 부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서 한동안 병문안을 가지 않고 있어요. 처음부터 서로가 잘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렇게 쉬고 싶어 하더니 앞으로 몇 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런 결과를 바란 건 아니라 마음이 참 씁쓸합니다. 본인이 무엇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게 저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분들과 서로 배려하고 어떠한 일들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도 아이 같은 소중한 30대 딸을 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이것저것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남편은 아이가 어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시댁에서는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라며 손주도 나몰라라 하면서 저를 내쫓았죠. 친정 부모님도 노쇠하셨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스스로 자립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린아이를 업고서 식당 서빙부터 청소까지 안 한 일이 없었죠.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좋은 사장님 밑에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그 자리를 제가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딸은 너무나 착하고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았던 일이 없었고 공부도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그런 딸이 결혼을 하겠다면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던 적이 있었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가난한 집 장남이었는데 부모님 모두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죠. 결혼을 하겠다는 아이들의 말에 저는 처음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 서로 좋은 마음을 갖고 사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아직 결혼은 너무 이르지 않니? 그래도 너희 아직 20대고 젊은데 조금 더 사회생활도 해보고 돈도 모아보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건 어떠니? 너희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넉넉한 편이 아니니까 도움을 줄 수 없어 안타깝기도 하고 도움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너희가 좀 더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자. 어머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 지은이 평생 안 굶기고 고생 안 시킬 자신 있습니다. 저희 집 걱정하시는 거라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용직으로 먹고 사시곤 계시지만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 손 벌려 보신 적 없으시고 아직도 건강하시고 돈도 계속 모으시고 계세요. 지금도 꾸준히 노후를 위해서 저축도 하시고 계시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지은이가 신경 안 쓰도록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엄마. 나도 어머님, 아버님 뵙고 왔는데 너무 좋으신 분들이셨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아직 젊잖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지금 고생하는 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빛을 볼 거야. 엄마도 나 어릴 적에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가게도 운영하고 있고 난 엄마 딸이니까 엄마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더 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딸이야. 내가 말 안 해도 스스로 잘하니까 믿지. 그리고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주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다르니까
가족들을 더 챙겨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걱정이 되네. 지금 내가 여유로운 상황이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고 싶지만, 사실 해줘봤자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 더 걱정이 되는구나. 아닙니다. 도움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저희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지은이한테 들어보니 어머님께서 집이라도 하나 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신혼살림 시작하고 싶어요. 저희 둘만 지낸다면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을 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차차 살림 늘려가는 것도 살면서 재미라고 하니 그런 것도 느껴보고 싶어서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딸의 남자친구는 자신이 더 노력하고 잘하겠다는 말을 했죠. 저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을 가는데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 집을 마련하여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을 모두 써야 했지만 딸이 좀 더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그렇게 결정을 했죠. 딸과 사이는 결혼을 했고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데 이렇게까지 장모님께서 좋은 집을 내어주시니 저희가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좀 더 여유로운 집에서 도움을 주면 되는 거지. 이제는 이 서방도 내 가족이니 개의치 말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해주는 집이니 이것만 명심해줬으면 좋겠네. 평생을 고생하면서 자란 딸이라 결혼하고 나서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가게 장사도 하고 앞으로 먹고 살 길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만 잘 살면 되니까, 알지? 엄마, 내가 정말 나중에 다 갚을게. 엄마한테 받은 거 다 잊지 않고 2배로, 아니 3배로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덕분에 내가 정말 편하게 신혼생활할 수 있었어. 그리고 이건 엄마 용돈이야. 생각해보니까 그냥 집에 무료로 사는 것도 솔직히 너무 양심 없고, 그래서 먼저 남편이 엄마한테 챙겨주는 건 어떠냐면서 말했어. 그냥 월세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 아니, 뭘 이런 것까지 챙겨줘. 너네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나한테는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되니까 이제 주지 마. 나는 가게도 있고 돈도 벌고 있잖아. 이거 모아두었다가 너희 필요할 때 써. 생각보다 결혼하면 돈 나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나도 부모님께 매번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결혼하면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잘 모아두었다가 쓰거라. 딸 내외는 매달 월세처럼 용돈을 챙겨서 보내왔습니다. 매번 거절을 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돈을 놓고 가거나 계좌로 계속 보내기도 했죠. 그런 두 사람의 예쁜 마음에 저도 감동을 했고 딸내외가 보내주는 돈을 쓰지 않고 잘 모아두었죠. 나중에 꼭 필요한 시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딸은 행복하게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고민이 많은 얼굴로 찾아왔어요. 엄마, 어머님이 일하시다가 허리를 많이 다치셨어. 지금 당장 생계도 막막하고 아버님도 몸도 안 좋으신데 어머님 간병도 하고 계시더라고. 지금 일도 못하고 계시고 어머님이 움직이시지 못하니까 아버님이 정신없이 간병하시고 계셔. 수술하고 재활하고 하다 보면 모아둔 돈도 다 쓰신다고 하시던데 진짜 막막해서 미치겠어.
남편은 당분간 시부모님 모시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솔직히 나는 처음부터 안 모시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계속 모시자는 게 아니고 잠깐만 어머님 괜찮으실 때까지만 모시자고 하고 있거든. 며칠째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 아이고, 어쩌다가 다치신 거야? 심각한 상황이니? 움직이시지도 못한다고 하시니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큰일이구나. 아유, 간병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일도 못 다니시겠네. 우리 딸 참 난감하겠다. 시부모님 댁이 지금 집이랑 가까운 것도 아니니까 매번 왔다 갔다 하기도 어려울 거고. 가서 시부모님 보고 오긴 했어? 가보니까 집이 진짜 엉망이더라고. 아무래도 아버님은 집안일을 거의 안 해보셔가지고 매일 라면 같은 것만 끓여서 드시는 것 같고, 어머님도 계속 누워만 계시고 며칠 동안 잘 드시지도 못하셨는지 며칠 새에 살이 엄청 빠지셨더라고. 당장 입원해서 수술도 하셔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당장 큰돈 쓰기 부담스러우시다고 버티기만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정말 답답해.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딸 고민이 많겠다. 그래도 사돈께서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시잖아. 너희가 생활비 드리겠다고 했을 때에도 본인들이 알아서 잘 사시겠다고 하셨고 그거 다 거절하셨잖니. 몸이 안 좋으시니 일을 쉬시라고 해도 너희 도움 안 받고 사신다면서 말씀도 하셨고 그런 것만 보면 경우 없으신 분들은 아니시던데.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늘 너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 힘드신 분들은 아니실 것 같긴 하다. 그래도 간병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 잘 생각을 해보렴.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인만 고용을 해도 괜찮은 거고, 그래도 이 서방이 당분간이라고 했으니 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구나. 그럴까? 사실 시부모님께서 나한테 나쁘게 대하셨던 적 한 번도 없고 그러셨으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나중에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걱정되는 것 같아. 남편도 당분간 어머님 몸이 회복될 때까지만 모시자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되겠지? 아, 그래도 엄마한테 말하니까 속이 편하네. 안사돈께서 일을 하시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움직이기도 어려운 지경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박가사돈께서도 일을 하지 못하시고 안사돈 간병에 집중을 하다 보니 집안 살림이 엉망이 되었었죠. 고민을 하다가 딸은 시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경우 없는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따르기 못해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모시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사돈 네에께서는 처음엔 극구 거절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느낀 듯하여 저까지 동원을 해서 사돈 네에께서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설득했죠. 그렇게 딸은 사돈 네에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쯤 사이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서방, 아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웬일이야?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시간 아니야? 점심시간도 아닌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안사돈께선 괜찮으시니? 저번에 보니까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 병원은 잘 다니고 계셔? 연세가 있으시니까 허리 다치는 것도 조심해야 해. 내가 뼈에 좋은 사골 고아서 줄 테니까 잘 챙겨드리고. 이서방도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 배려 덕분에 저희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병원도 가까워서
훨씬 다니기 편해졌고요. 그건 그렇고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 건강도 너무 안 좋으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을지도 미지수예요. 연세도 많으셔가지고 어머니도 그렇지만 아버지도 계속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즘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틈틈이 배우고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업장에서 저한테 체인점을 열어줄 테니까 운영을 해보라 권해주셨어요. 근데 운영하기 전에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장모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야? 갑자기 사업은 왜 시작을 하려고? 아무리 그래도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지은이랑도 말은 해봤니? 저녁에 틈틈이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뭐, 거기 사업 사정은 이서방이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사업인지 잘 살펴봐야 해.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해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구나. 조기 자금은 그래서 얼마나 필요한 거니? 내가 마련을 해주지 못하면 사업은 시작하기 어려운 거야? 아,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곤 있어요. 그런데 금융권에선 전에 부모님 병원비며 이것저것 끌어서 쓴 게 있다 보니 많이 막혀 있어서 충분히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장모님께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본점도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사실 체인점을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체인점 관리도 잘하기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생각도 안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 배우면서 저한테 믿음이 생기신다면서 체인점 맡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한 번만 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밤낮으로 열심히 일할게요. 일단 이서방 의지는 내가 잘 알겠네. 그렇지만 나도 어떤 일인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고, 지은이도 알고 있는 거야? 지은이랑도 잘 말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이서방이 잘 되는 건 나도 너무나 기쁜 일이지. 이서방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만큼 능력도 좋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처럼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사위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 자금을 빌려달라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많았고, 솔직히 처음부터 한 번에 잘 되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사위가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회사만 다녀왔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많았어요. 사위는 그래서 어떤 사업이고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고 본점에까지 저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위의 의지를 보고 사업 초기 자금을 빌려주기로 결심을 했죠. 처음 사위는 사업이 잘 되면 배당금처럼 어느 정도 이익을 떼어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저 사위가 잘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사위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위의 의지만큼이나 사업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위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자 사위뿐만 아니라 사돈 내외의 태도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몸이 좋아지면 다시 집을 구해 나갈 것처럼 하던 사돈 내외는 딸의 집에 아예 정착을 한 듯 보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도 매번 집안일을 하느라 너무나 정신이 없는 듯 보였어요.
딸, 어디야? 오늘 시간 되면 집에 좀 들를 수 있어? 저번에 보니까 딸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아가지고 걱정되더라고. 엄마가 보약이랑 이것저것 몸에 좋은 거 다 챙겨놨으니까 시간 되면 집에 들러서 가지고 가. 저녁도 먹고 가고. 어디 아픈 곳은 없어? 요즘 일도 바쁠 텐데 힘들겠다. 아니면 엄마가 가져다 줄게. 일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인 거 알지? 몸도 챙겨가면서 일해. 엄마, 나도 오늘 당장 가고 싶은데 퇴근하고 나서 어디 좀 다녀와야 돼가지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어쩌지? 내가 다음에 시간 여유로울 때 들릴게. 미안해, 엄마. 애쓰게 준비해 놨을 텐데 가보질 못해가지고. 남편 사업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일을 처리할 게 너무 많더라고. 남편이 너무 바빠가지고 소소한 일은 내가 처리를 하고 있어서 요즘 더 바쁘네.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한가해진다고 하니까 그때 집에 들를게. 아이고, 많이 바쁘니? 그래도 이제는 이서방이랑 사돈네에게서 좀 처리를 해주실 수 있지 않니? 안 그래도 네 일도 바쁜데 왜 너한테만 일을 다 시킨대? 너무 다 해주지 말고 종종 못하겠다고 해. 아니면 핑계를 대거나 엄마가 불렀다면서 안 된다고도 하고. 아이고, 우리 딸 힘들어서 어째?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안 된다고 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고 있어. 그래도 일이 바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좋은 일이지. 엄마 기억하지? 젊을 때 고생하는 건 사서도 한다는 거. 지금은 사업 초기라서 내가 같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도와주는 거야. 나중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때는 얄짤 없지.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나도 엄마가 해준 밥 너무너무 먹고 싶다. 주말에는 시간 될 것 같으니까 집에 갈게. 한 달에도 몇 번씩 틈날 때마다 찾아오던 딸은 한 달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바빠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사이는 일이 바빠서 얼굴은커녕 전화도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죠. 딸은 자신의 일도 바쁘지만 사위 일을 처리해 주느라 정신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나마 몇 번씩 오던 딸이 올 때마다 살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여서 딸에게 전해줄 물건들을 챙기고 딸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죠. 처음 딸의 집에 갔을 때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 아휴, 사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갑자기 오셔가지고 놀랬네요. 지금 지은이 퇴근 안 했어요. 퇴근할 시간이긴 한데 오늘 좀 늦게 올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처리할 일 좀 시켰거든요.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겠어요? 그때 처음 왔을 때랑 집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이번에 리모델링 싹 했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고급스러워지지 않았어요? 아, 그러네요. 리모델링을 하셨어요? 제가 그건 못 들어가지고. 어쨌든 요즘 딸이랑 사이가 많이 바쁜가 봐요. 얼굴 보기도 너무 어렵네요. 그래도 사업이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사돈께서는 몸은 어떠세요? 허리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사돈께서도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저도 가게를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처음에 듣고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아유, 우리 상규가 어떤 아들인데요. 무슨 일을 해도 걔는 잘했을 거예요. 원래 작은 회사에만 있을 나이가 아닌데 거기에 묶여가지고는
자기 능력 발휘를 못했던 거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렇게 꽃필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리모델링 하시고는 여기 처음 모신 거죠? 저희 들어오면서 싹 고치고 들어왔거든요. 한번 구경 좀 해보시겠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청소가 좀 안 되어 있긴 한데 한번 보세요. 아, 처음이랑 구조가 좀 바뀌었네요. 안방은 사돈네께서 쓰시는 건가요? 그럼 우리 딸은 어디 방을 쓰는... 여기가 우리 딸 방이에요? 근데 왜 사위랑 같이 안 쓰고 사위는 옆방을 쓴다고요? 아니 왜 따로 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돈, 요즘은 부부라고 같이 방은 안 써요. 우리 아들이 늦게 집에 오기도 하고 예민해가지고 옆에 누가 있으면 잠을 잘 못 자겠다고 해서요. 그래서 방을 따로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니까 둘 다 잠도 잘 자고 편하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상규도 배려심이 깊어가지고 자기가 늦게 오면 혹시라도 지은이 깰까봐 많이 조심했어요. 그래서 매일 피곤해했는데 이제는 상규도 잠 잘 자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은 처음 입주를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은 사돈네가 차지를 했고 딸은 그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을 사용하고 있었죠. 침대도 없이 이불만 펴고 자는 듯 단출한 딸의 방을 보면서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사이의 방에는 고급 브랜드 침대와 수납장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거실에도 원래 있었던 딸의 결혼 사진은 떼어져 있었고 TV 밑으로 오래전에 찍어두었던 사돈네와 사이만 찍었던 가족 사진만 놓여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울컥하여 급하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해보니 딸은 제 전화를 너무나 밝게 받더라고요. 엄마, 집에 왔었어? 전화라도 하지. 내가 잠깐 시간 내서 엄마 얼굴 보러 갈 걸 그랬어. 어머님 만났지? 엄마 방 봤어? 그거 걱정하지 마. 내 침대에 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이불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엄마 놀랐을 것 같아. 근데 다음 주에 침대 온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엄마? 나 잠기 예민한 거 엄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늦게 오는 남편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가지고 각방 쓰게 된 거야. 그래? 그래도 엄마는 보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부부인데 같이 방 쓰면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네 방 침대 먼저 놔주지. 그러면 더 좋았을까 싶기도 하고. 딸, 힘든 건 없어? 엄마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 너무 답답하면 집에 언제든지 와. 알았지? 엄마가 맛있는 밥도 해주고 술 친구도 해줄 테니까 걱정 싹 놓고 집에 와. 아이, 엄마 힘든 거 하나도 없어. 요즘 너무 행복해. 진짜 바쁘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이렇게 걱정할까봐 집에 오라고를 못했어. 보이는 거에 비해서 나 정말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진짜 조만간 엄마 보러 가야겠네. 지금 바쁜 일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연차 내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연차 내고 쉬러 갈 테니까 그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가자. 그래, 우리 딸.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고민 있을 때도 언제든지 말하고. 엄마는 괜찮아. 우리 딸 힘든 거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거 없어. 엄마한테는 딸이 제일 소중한 거 알고 있지?
언제든지 고민하고 있는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하렴. 딸은 힘든 기색도 없이 오히려 괜찮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기도 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이 제 소원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혹시나 그게 딸에게 짐이 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사위와 한번 말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여러 번 통화를 연결해 보았지만 바쁜지 전화는 받지 않았고 매번 바빠서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는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더 지났을까? 가끔씩 보는 딸의 낯빛은 점점 어두워졌죠. 아무리 물어도 딸은 고민이 없다면서 말을 했어요. 저는 분명 딸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매일매일 딸에게 틈틈이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재래시장으로 사이가 온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잠시 들린 것처럼 보였던 사이는 직원들과 함께 이곳저곳 둘러보고 있었죠. 제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이에 팔을 붙잡고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서방, 아이고, 드디어 얼굴을 이렇게 보네. 가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전화를 해도 통 연결이 돼야 말이지. 너무 반갑네. 이서방한테 할 말이 잔뜩 있었는데 막상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내가 다 까먹어버렸어. 근데 잠깐 시간 되면 가게 좀 올 수 있어? 가게 들어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가. 아, 어머니, 저 바빠요. 지금 가게 때문에 물건 구입해서 바로 가야 해서 시간 없습니다. 직원들도 저기 기다리는 거 보이시죠? 다음에 시간 되면 올게요. 급한 일이시면 메시지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지은이한테 말하세요. 아니, 이서방. 아무리 그래도 잠깐 시간은 내줄 수 있지 않나? 5분이면 되네. 잠깐 커피 마실 시간만 내주게. 아까 보니까 다른 가게에서는 이런저런 말도 하면서 있던데 아무리 바빠도 그 정도는 내줄 수 있잖아. 우리 지은이 걱정 때문에 내가 안 그래도 이서방 만나려고 했는데 통 볼 수 있어야지.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길게 시간 안 뺏을 테니까 조금만 시간 좀 내주게. 아니, 팔 좀 놓고 말하세요. 아, 누가 반긴다고 하는 촉이야? 장모님, 저 바빠요. 무슨 일 있으시면 지은이한테 말씀하시라고요. 아니, 바쁜 사람 팔 붙잡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진짜 말이 안 통해서 원. 장모님, 저 전처럼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아유, 진짜. 사위는 팔을 붙들고 서 있는 저를 뿌리치고 급하게 가버렸죠. 그때 저는 전화 통화 중이었고 통화 연결 중이었던 제 딸이 그 대화를 모두 들었던 것입니다. 엄마, 지금 남편 거기 있었어? 지금 엄마한테 그 자식 그따위로 말한 거야? 아, 진짜. 내가 죽을 정도로 참았으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어. 나 남편이랑 이제 그만할래. 엄마가 나 좀 도와줘. 지은아, 이게 무슨 일이니? 이서방 갑자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이서방이 저런 식으로 너한테 대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않니? 왜 저렇게까지 하고 사는 거야? 몰라. 엄마, 나도 미치겠어. 사업 잘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확 변했어.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지금 변해서 내가 당황스러웠는데 진짜 이건 아니다. 모든 집안일이며 다 나한테만 시키고 거기다가 사업 서류 처리하는 것도 다 시키고
내가 미쳐버리겠어. 엄마, 그때 서류들 다 가지고 있지? 나 정말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을 것 같아.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지은아, 얼마나 힘들었어. 너 엄마가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것도 다 견딘 거니? 엄마는 지은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말한 거였어. 엄마가 지금까지 힘든 네 상황 몰라줘서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 제자리를 찾아보자. 딸은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며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딸은 철저한 복수를 준비했죠. 먼저 사위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님의 부당 대우를 메시지며 통화 녹음 등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위는 직원 중 한 명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죠. 이에 대한 증거도 모두 확보해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는 집에서 점거하고 있는 사돈댁에 퇴거 명령도 진행을 했습니다.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거 명령을 진행하였죠. 또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투자금으로 주었던 자금 역시 모두 자료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 투자금 회수도 청구하였습니다. 모든 소송이 한 번에 진행이 되면서 사위는 그제야 죄송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장모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바쁘고 예민하다 보니 너무 과도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절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미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다 해결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사업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투자금으로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장모님이라니? 이제 나는 당신 장모님 아니고 그렇게 당신네들 상황 다 봐줬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집안 꼴은 왜 그렇게 해놓은 거야? 너희 잘 살라고 내 집 내놨지. 너네 부모 살게 하라고 내 집 줬는 줄 아나? 우리 딸은 골방에 내쫓아 놓고서는 너네들까지 호의호식하고 사는 꼴을 어찌 보라고? 절대 용서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끝까지 소송하고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장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한테도 제가 용서 빌고 있습니다. 지은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많이 나오고 재산 분할도 거의 못해서 저 빈손으로 쫓겨났어요. 저희 갈 곳도 없고 사업 투자금까지 다시 회수하고 가시면 저 가게 운영 이제 못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나? 내가 너한테 여러 번의 기회와 도움을 줬던 이유는 너를 봐서가 아니라 내 딸의 남편, 내 사이이기 때문이야. 내 딸이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도와줬던 것뿐이지 네가 이뻐서 도와줬던 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 이따위로 대한다고? 기회는 끝이야. 너와 더 이상 할 말 없어. 사위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과 함께 시부모님의 부당 대우 역시 이혼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투자금에 대한 부분도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 사위는 사업체도 모두 날리게 되었죠. 빈털터리로 다시 가난한 상황으로 돌아가게 된 사위와 사돈네에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는 여러 번의 기회를 줬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딸은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모든 생활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얼마 뒤 딸과 함께 세계 곳곳을 여행하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을 하네요.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축복과 행복이 따르시길 바랍니다.